자, 세종고 부교재 EBS 올림포스 전공영학 기출문제집 3단원에 있는 1등급 도전문항 10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있는 10문제는 모의고사에 기출되었던 것들 중에 정답률보다는 오답률이 훨씬 높았던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강남 기출을 분석해봤을 때에도 이제 다른 학교에 굉장히 변형되어 나온 적이 많은 그런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보시면 문제가 3차원 정식이라고 했고, 그리고 3차원 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은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그 인수분해를 기왕이면 조립대법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K 그리고 여기에 K 값이 소거되기 위해서, K 값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X한테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되겠지. 한번 넣어보시면 이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9 그리고 더하기 K 빼기 3이 되면서 이렇게 KK가 지워지지. 그리고 정확하게 숫자가 정확히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볼 건데 3차 계수, 그 다음에 2차 계수, 그리고 1차 계수, 그리고 상수항까지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한번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그러면 이렇게 식이 정확하게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현재 인수분해 결과로 x 플러스 1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2차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빼기 3은 0이다까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1보다 작은 근은 하나, 그리고 1보다 큰 근은 2개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x 값이 마이너스 1인 게 있는데, 얘는 현재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은 1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을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고 잡아주게 되면 이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2차 방정식이 갖는 두 개의 근이 무엇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첫 번째, 함수의 그 방정식의 근을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함수의 x 절편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래프를 그린다가 첫 번째가 될 거야.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갖는 모양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있고, 그 두 개의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근이 전부 다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결국 x축과의 교점이 되고 있는 이 두 개가 1보다는 오른쪽에 있다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쯤에 x값에 정확히 1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음처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대칭축.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조건이 모두 지켜지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그래프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두 개의 근이 1보다 크다가 지켜진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함수값은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을 만약에 fx라고 불러주게 되면, 즉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fx가 된다고 치면은 보세요. 1에서의 함수값이 요 그래프가 쭉 올라가면 양수 쪽에 찍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함수값은 이 fx의 식에다가 1을 집어넣은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큽니다가 될 거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그리고 특히 짝수 판별식이겠죠? 여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대칭축인데 현재 그림 상태에서는 이 대칭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다가 너무 자명한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 대칭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정보가 모두 지켜지면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f1이 0보다 크다. 여기에다가 1 집어넣게 되면은 k 그리고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1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큽니다 현재. 그리고 대칭축은 판별식은 b' 제곱 빼기 a씨이기 때문에 반 나누고 제곱해서
9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그 다음에 k 더하기 3이 될 거고 이때 1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대칭축인데 대칭축은 현재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해보면 3이잖아 그지? 대칭축이 3이죠. 3이 1보다 크다는 건 이미 지켜지고 있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미 지켜지고 있는 거야. 따라서 얘하고 얘가 겹치는 범위를 체크하시게 되면 결국 8보다는 크면서 12보다는 작은 k가 될 거고 그러한 정수 k이기 때문에 정답은 9하고 10하고 11이 되겠지 그지? 그것들이 총 합이 되는 거니까 답은 30에서 4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이 문제는 이제 출제 확률 굉장히 높은 문제 사실 지금 할 10개는 거의 다 시험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자 2번으로 갈게요. 되게 이 부등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습이 좀 많이 필요할 거고 이해가 안 되시면 꼭 계속 질문하시고요. 자 2번 자 2번은 진짜 제가 뭐 영동고, 청담고, 뭐 휘문고, 현대고 이런 거 정리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뭐 음수라는 거 정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다음의 식이 뭐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무슨 얘기냐 좌변에 px 플러스 x라고 하는 2차식에다가 1차를 더하는 총 2차식이겠지 그지? 그 2차식을 제곱을 했더니 그 제곱한 2차식의 형태가 얘 곱하기 얘 그리고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5까지 곱한 뒤에 9를 더한 모양과 같대요. 그러면 현재 지금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식의 형태가 뭐냐면 항등식의 형태인 거예요. 항등식을 풀려면 첫 번째 숫자를 대입해서 푼다 혹은 두 번째 전개를 해서 푼다 이건데 지금 이 상태로는 숫자를 뭘 대입하는 것도 힘들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하는 건 더더욱이나 힘들겠지. 대수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모양이 뭐냐면 바로 이 모양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지. 따라서 이 식을 만약에 인수분해 하는데 성공한다면 이 인수분해의 결과는 반드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써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번 얘를 인수분해 해볼 건데 지금 여기까지 곱해져 있지만 9가 따로 더해져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돼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전개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정리해야 돼.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볼게요. 일단은 앞에 거 두 개를 전개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거기다가 얘 곱해지고 나서 9가 더해지는 거지. 그러면 얘를 x제곱으로 쭉 전개를 했어요. x 4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시면 플러스를 묶어서 5-a제곱에 x제곱 그리고 마지막 상수함이 플러스 9에 마이너스 5a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지금 이 식의 형태가 x제곱과 x의 4제곱만 있고 x의 1제곱이나 x의 세제곱 같은 모양이 들어있지 않은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 2차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복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실 것은 x제곱은 t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치환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해서 이쪽 자리가 x제곱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 5-a제곱에 얘는 그냥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9-5a제곱이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 식의 인수분해 결과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다음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되기 위해서 이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이 녀석의 판별식의 값이 0이라는 거지. 판별식이 0이 되어줘야 중근인 거고 중근이라면 판별식 중근이라면 인수분해가 똑같은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등장하는 식이 얘가 중근일 걸 생각하면서 나온 판별식이 될 거야. 그러면 b제곱 얘가 b니까 b를 제곱하면 얘죠.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될 거고 c는 이렇게 괄호까지 처리하시면 되겠지. 그게 능력이다 하시면 될 거예요.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쪽을 전개해서 a의 4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ab 해가지고 10의 a제곱 그리고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얘랑 전개될 거니까 마이너스 36에 플러스 20a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a의 4제곱에 플러스 10a 제곱 이쪽이랑 이쪽이랑 동류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하시면 11이 남게 되고 물론 얘도 치환을 하시면 좋겠지만은 그냥 이 정도는 바로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어. a 제곱에 11의 1, 그 다음 플러스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가 되겠지. 결국에 이 식의 인수분해 결과는 a 제곱에 더하기 11과 a 제곱에 마이너스 1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a 제곱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1인데 결국에 a가 0보다 크다고 하는 실수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제곱한 a가 1이니까 양수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그냥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a 값이 얼마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문제가 찾으라고 한 것은 뭐 PA의 제곱이야. 자, 그래서 이 정도를 둔 상태로 한번 저쪽으로 넘어가서 식을 풀어볼 텐데 자, 봅시다. 일단은 A가 1이에요. 자, A가 1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다 집어 넣을 건데 현재 인수분해 결과에 A 값에 1 들어가면은 얘가 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얘가. 그치? 그래서 요만큼의 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씁니다. PX에 X를 더한 다음에 제곱을 했더니 그거의 인수분해 결과가 지금처럼 정리가 된 거지, 그치? 요렇게.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가 A 값에 1을 집어넣고 식을 써보시게 되면은 얘가 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4가 되지, 그치? 그리고서 T가 원래 X의 제곱이었으니까 이게 PX 플러스 X의 전체 제곱은 이 친구가 이제 T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제곱 기호를 떼면 참 좋겠는데 이 제곱 기호를 떼주게 되면 px 플러스 x는 얘가 그냥 x제곱 더하기 2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체크하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위의 경우가 된다면 그때는 p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아니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하지만 만약에 아래 경우가 된다면 이때 p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때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게 맞죠. 따라서 식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맨 마지막 정답 p에다가 a를 집어넣고 제곱하라는 얘기는 p에다가 a를 집어넣는 거는 p1이잖아, 그치? p1을 제곱하는 거랑 같은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으로 정답은 16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풀어드리느라 식이 좀 길어 보이지만 사실 얘를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 고민 없이 그냥 얘를 전개를 해. 그리고서 얘가 치환돼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안 걸리고 그리고 나서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계산을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A가 뿔마 1이라고 나올 건데 조건에 의해서 그냥 플러스 1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하나 나왔으니까 얘를 다시 위쪽에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여기까지 뽑아내는 건 문제가 없다. 그리고서 여기 제곱을 뗄 때 그냥 얘랑 바로 갖다고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여기 뿔마가 붙는 거니까 두 가지의 케이스가 생기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보시면 문제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멈춰놓고 보시고 계속 돌려가면서 보시라고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안 되시면 다시 질문하시고요. 다음 문제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 문제도 일단은 제가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뭐 해설지를 보거나 뭐 칸다를 돌리거나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하면은 분명히 얘를 판별식을 두 개를 써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풀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 풀이가 되지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현재 지금 주어진 요 관계식은
이만큼의 2차 함수가 요만큼의 직선보다는 더 아래에 있는 거고 요만큼의 2차 함수가 요만큼의 직선보다는 더 위에 있다고 이해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일단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고 하는 애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 친구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게 생겨서 대칭축이 2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얘는 현재 아래로 볼록하면서 대칭축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양 자체가 x축과 y축이 이렇게 다 있을 때 마치 이런 상태인 거야. 얘는 2분의 3에서 위로 볼록한 뭐 한 요 정도의 2차 함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에서 아래로 볼록한 요 정도의 2차 함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선이 얘보다는 반드시 아래에 있고 얘보다는 반드시 위에 있는 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지금 노란색과 보라색의 대칭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만약에 내가 얘를 적당히 숫자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노란색의 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있고 보라색의 부분의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있게 된다면 아니면 이렇게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대칭축이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직선을 생각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있으니 뭐 아무렇게나 가면 되죠. 또는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핵심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친구들의 대칭축을 따져보시면 얘가 2분의 1하고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대칭축을 옆으로 오면 그리고 2분의 3이라는 대칭축을 옆으로 오면 이 친구들의 대칭축이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1로 만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 아래다가 쓸게요.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그리고 mx 플러스 n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여기다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은 똑같이 제가 x를 뺄 거예요. 자, x를 똑같이 여기다가 이쪽에다가도 마이너스 x를 해주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x를 해주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x를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바로 왼쪽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2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식은 x를 뺐을 거니까 x로 묶어주시면 n-1x 플러스 n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얘는 대칭축이 x는 1이 되는 거고 얘도 대칭축이 x는 1이 돼.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얘가 위로 볼록하게 생겼을 때 생기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x한테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1,3을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1,3 그리고 얘도 아래로 볼록할 때 대칭축이 1이니까 똑같이 1을 집어넣어 보시면 1,3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아까 전에는 이렇게 하얀색의 상태로 그림을 그렸을 때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 상태로 그림이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x식을 빼주는 생각을 했더니 생기는 새로운 모양이 제가 얘를 주황색이라고 그려보고요. 얘를 보라색이라고 그려본다고 치면 주황색은 위로 볼록하게 생겨서 여기가 1,3인 거고요. 보라색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겨서 똑같이 1,3에서 지나가고 있겠죠. 이렇게 둘이 지금 같은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주황색보다는 더 위에 있는 직선의 모양 1차식 얘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이잖아. 그치? 그리고 보라색보다는 아래에 있는 직선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보라보다 아래에 있는 거고 주황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뭔가 약간 이렇게 가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부분은 상당히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무조건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 약간 이런 거지. 보라색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주황색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릴 때만 말이 되는 거지 살짝이라도 기울어서 비틀어가지고 그리는 순간 무조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중앙보다 위에 있다가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무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거 하나밖에. 자,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직선의 모양이 n-1x 플러스 n과 같으면 되는 건데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0이죠.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그냥 m값은 1인 거지. x 앞에 개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똑같이 1,3을 지나간다고 얘기를 해보시면은 이미 m값이 1이 들어가서 여기가 0으로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n은 3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직선의 식이 y는 3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그냥 얘가 y는 3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 y는 n-1x 플러스 n과 y는 3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n은 3이고 이쪽은 0이니까 m은 1이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거야. 답안지대로 판별식을 2번 쓰는 풀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반드시 공부를 해보시고 이게 만약에 자기 거가 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판별식을 쓰는 것도 되지만 얘를 반드시 공부를 합시다. 자, 넘어가고 4번 문제로 갈게. 자, 4번 문제도 되게 여러 가지 학교에서 많이 나왔던 기출이 될 거고요.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 px라는 식이 다음처럼 굉장히 길게 써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대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식을 써볼게. p, n, x라고 하는 식은 얘죠.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 세제곱 해서 이렇게 뒤에 있는 거듭제곱이 계속 늘고 있는데 어디까지 늘 거냐면은 n까지 늘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8 이러면 여기가 18일 거고 여기가 17 이러면 17까지 가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64를 뺐다 라고 하는 이 식이 있는데 자,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 때 이쪽 자리가 0 되는 숫자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가 이게 아니고 뭐 x 빼기 3 이랬다고 쳐봐. 그럼 우리 그냥 별 고민 없이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 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이 0이 되면은 q가 뭐가 와도 사라지니까 좋은 건데 지금은 현재로서 얘가 0이 되는 숫자를 파악하기가 좀 힘든 것 뿐이지. 그치? 근데 사실은 어렵지가 않은 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 되고 있는 이 숫자의 x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얘는 뭐니? 이러면 x 세제곱은 1의 헉은 오메가가 되겠지. 자, 한번 과정 봅시다. 1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요. 그러면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게 0이겠지? 그런데 허근이라고 말을 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얘가 0이려면 x값은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얘는 허근이 아닌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말은 결국 요 방정식의 근이다랑 같은 거니까 애초부터 이 3차식의 허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메가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문제풀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식이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오메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까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x 자리에 오메가라는 걸 한번 대입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식을 써볼 건데,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 이렇게 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세제곱, 예제곱, 가. 이 마지막은 1 플러스 오메가의 m제곱이 될 거고, 거기다가 64를 뺐어. 그지? 근데 그랬더니 얘가 0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제가 풀어볼 건데, 봅시다. 일단 2번 식에 의해서 얘는 1 플러스 오메가라는 부분은 요거 한 두 개가 남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오메가의 제곱을 옆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라는 부분은 양 끝에 얘네가 남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오메가를 옆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아질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랑 곱하고 이제 이것도 곱하시면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번식에 의해서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더한 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걸 우리가 계속 곱해 나갈 건데, 얘를 이렇게 하나만 곱하면 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결국에 2 오메가의 세제곱이 되지. 근데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거잖아. 얘가 1이니까.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보게 되면 좀 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이렇게 세 개씩, 세 개 항의 곱이 항상 2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게 반복될 거란 얘기죠. 왜 반복이냐? 왜 반복이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오메가의 4제곱이 아니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보시면 얘가 1이라서 결국 얘가 얘랑 같은 거잖아. 따라서 요 항은 얘랑 같죠. 그 다음 건 얘랑 같겠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을 거라고. 아, 그래서 내가 얘 괄호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내가 만약에 3개씩만 딱 곱해주면 이 3개의 곱이 2인 거지. 그럼 그 다음 3개의 곱은 또 2고 그 다음 3개의 곱은 또 2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64랑 빼진 게 0이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자, 요만큼의 곱이 2의 6제곱인 64랑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64가 2의 6제곱이니까 결국에 2가 6번 생기려면은 이렇게 2라는 묶음이 총 6번 발생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n이 딱 18이 돼주면, 딱 18개가 돼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18개를 뭐 딱 곱해요. 18개. 그러면은 3개씩 묶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서 얘가 2의 6제곱으로 탄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n이 18 말고 다른 건 없을까를 좀 고민해봐봐. 왜냐면 여기에 모든 자연수라고 했잖아. 한 칸을 더 가면 여기 있는 친구는 첫 번째 거랑 똑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죠. 그리고 한 칸을 더 가면 여기 있는 친구는 두 번째 거니까 얘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오메가지. 근데 요렇게 두 개를 곱하면 이거의 곱은 1이잖아. 그러면 결국에 얘 곱하기 얘, 정확하게 씁시다. 앞에 거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인데 얘랑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오메가의 세제곱이라서 1이지. 그러면 18개를 곱한 게 이미 얘가 된 상태에서 요거 두 개를 더 곱해도 곱하기 1이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n이 20일 때도 가능하다. 한 칸 더 가면요? 한 칸 더 가면 여기 있는 친구는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이니까 갑자기 얘가 2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는 순간 2의 6제곱이 아니라 2의 7제곱이 되면서 답이 달라질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 정답으로 가능한 거는 얘하고 얘밖에 없다는 얘기고.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정리해서 제가 빨리 해볼게요. 이제 이게 이 문제의 내용 설명이었고,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 거냐 이거잖아. 첫 번째, 오메가를 대입한다. 자,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이제 얘가 3개씩 묶인다. 3개씩 묶이면 그 3개씩의 곱이 2가 된다는 걸 활용하고요. 그러면 3개씩 묶었을 때 여기가 64니까 얘가 정확하게 2의 6제곱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3개가 총 6번 생기면 되는 거니까 18개 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거기다가 2개가 더 붙어도 이런 식으로 답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공부해보시고 실제로 다른 학교에 여기를 256으로 바꿔준 적도 있고요. 뭐 128로 바꿔서 준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하면 제가 요거의 변형 문제를 갖고 와서 풀려드리도록 할게. 자, 다음 문제 5번. 자, 문제를 읽어보십니다. 보시면 4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막 문자가 x도 있고 a도 있고 복잡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일단은 문제를 봤더니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수 있는 보기차식의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거를 한번 제가 t로 치환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2a의 t 그 다음 플러스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10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쪽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봐봐, t의 t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5에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에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서 이쪽이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a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앞에 개수가 다들 마이너스가 이렇게 싹 붙어 있으면 되겠지? 자, 따라서 현재 이 식의 인수분해 결과는 자, t 대신에 x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x제곱에서 얘를 빼는 모양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다시 써야겠다. 자, x제곱에서 a를 빼고 5를 더하는 모양 하나, 그 다음에 x제곱에서 a를 빼고 2를 빼는 모양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얘를 풀었을 때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대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져. 근데 한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얘를 풀어보려고 할 건데, 우리가 이쪽을 푼다라고 치면은 x제곱이 a-5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푼다고 치면은 x제곱이 a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만약에 7 같은 숫자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가 x제곱은 2가 되는 거고 여긴 x제곱은 9가 되는 거니까 알아서 뿔마 3, 뿔마 루트 2라고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허근이 안 발생하잖아. 그치? 자, 이유가 왜냐면 여기가 둘 다 양수라서 그래. 그러면 허근이 생기려면은 제곱했을 때 음수란 얘기니까, 그리고 실근이라면은 제곱했을 때 0 이상이란 얘기니까, 그럼 이 중에 누가 0 이상이고 누가 음수겠냐 이거야. 당연히 A에서 5를 잡은 5를 빼내가 A에서 2를 더한 친구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실근과 허근이 모두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A-5라는 부분이 0이 되어서 이쪽에서 허근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A 플러스 2라는 부분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서 얘가 실근이 발생하겠죠. 그치? 그래서 일단 기억니은 디귿을 풀기 전에 이런 거 분석부터 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A가 5보다는 작다. 그치? 그리고 이쪽에서 넘어가시면 얘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정리를 하고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기억
만약에 A가 1이 된다 그러면 현재 A가 1이면요 요 식에서 요쪽 자리가 X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그리고 요쪽 자리가 X제곱은 3이 되지. 그러면 결국에 실근이 발생할 수 있는 2차식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었으니까 결국에 X제곱은 3이다가 될 거고 또는 넘겨서 X제곱 빼기 3은 0이다가 되겠죠. 그럼 현재 이 식에서 모든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네들의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은 맞는 말이지. 그래서 현재 기억은 참이에요. 그죠? 자, 니은 풀기 전에 여기 나오나 볼게. 잘 나오고 있네요. 자, 니은 봅시다. 그럼 만약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면 자, 실근 분명히 여기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실근의 곱이라는 거는 현재 요 식에서 즉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다 해서 얘가 갖고 있는 곱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식이 되지 않겠니? 여기가 마이너스 4면 되지 않겠어요? 두 분의 곱이 a분의 c니까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a 빼기 2가 마사라는 얘기니까 아마도 얘는 a가 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a가 2가 된 거를 다시 여기 두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때 나오는 허근의 곱은 즉 이쪽에 있는 요 식의 곱은 x제곱 마이너스 자 a 대신에 2가 들어가니까 2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은 0일 거고요. 그래서 모든 허근의 곱은 3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 여기가 3이니까 이거.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정수인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정수근이 생기려면은 결국에 우리가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애가 만약에 3이야. 얘가 3이면 정수가 아니죠. 뿔만 루트 3이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4야. 그러면 정수가 생길 수 있지. 뿔만이고. 그래서 디귿이 말이 되려면 a 플러스 2가 제곱수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미 a의 범위를 이렇게 알고 출발하고 있는 거니까 요 두 개를 종합해서 a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해보시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정확히 0이 되지. 그러면 제곱한 게 0이니까 이때는 x 값이 0이라는 정수근이 생겨요. 그리고 또 a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주게 되면 정확히 이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x값이 뿔마 1로 정수가 생기죠. 그 다음에 a가 뭐 0 들어가면 2니까 안 되죠. 1 들어가면 3이니까 안 되지. 하지만 a에 2가 들어가주게 되면은 x제곱은 4가 되면서 역시나 정수근이 생기죠. 그 다음에 3넣어도 안 되고 4넣어도 안 되고 5는 안 되니까 끝났지. 그래서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a 값들을 다 총합하게 되면 얘네들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것 또한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다. 알겠지?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일단 시작은 보기차식이니까 시원해서 인수분해 들어가는 것까지 자연스러운 건데 첫 번째 여기를 정리했을 때 얘하고 얘가 반드시 이쪽이 크니까 얘가 반드시 플러스고 얘가 반드시 음수다 하시면서 이런 범위를 뽑아내는 게 아마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리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현재 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또 3차 방정식, 3차식 fx라고 했죠. 그러니까 3차식이니까 그리고 기억에서부터 벌써 인수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인수분해를 먼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저 3차식 fx의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려면
역시나 조립제법을 써야겠지. 그런데 얘는 x한테 얼마가 들어가면 이 식이 0이 될까를 보니까 자 여기 있는 b제곱하고 b제곱이 지워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2a하고 2a가 지워져야 돼. 따라서 x한테 1을 집어넣어야 저런 친구가 다 지워지겠지. 그러면 한번 조립제법을 이제 1과 개수를 써서 2a-1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으로 써서 한번 1로 해볼게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다 지워지면서 마지막에 나머지가 0이 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친구의 인수분해 결과가 x-1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의 제곱이다 가 현재 fx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인수분해가 x 빼기로 됐으니까 뭐 기억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니은 디귿이 될 건데, 자 니은을 한번 잘 보세요. A하고 B하고 반드시 A보다는 B가 커야 되고 B보다는 0이 커야 되니까 지금 현재 이 두 개가 다 음수란 얘기야. 그럴 때 fx가 능령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생기는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항상 그렇다가 아니라 어떤 두 실수니까 이거는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될 때도 있다라는 얘기야. 다시 니은의 얘기는 어떤이기 때문에 모든이 아니고 어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케이스가 한 번이라도 니은이 말이 되는 케이스가 한 번이라도 존재성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매번 다 두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 한 번이라도 두 개인 경우가 있으면 니은은 된다. 근데 단 한 번도 니은이 말이 안 되면, 단 한 번도 두 개인 적이 없으면 니은은 틀린 거라고. 자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미 여기에 x는 1이라는 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애초에 얘가 중근인 경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지? 얘는 1이고 여기가 알파 이런 중근이잖아. 그러니까 또는 이미 여기 x는 1이라는 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풀었을 때 얘가 중근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요쪽에서도 x는 1이라는 게 근으로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얘를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경우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제곱은 0이다를 풀었을 때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면 이제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고, 또는 두 번째, 애초부터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은 0의 근 중에 x는 1이 포함되어 있으면 결국에 토탈에서 근이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죠. 됐니?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알파 지금 여기 1번 케이스인 거고,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 말고 다른 거 베타 이렇게 있으면 얘가 2번 케이스란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1번 케이스라고 하면은 얘가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요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a랑 b가 둘 다 음수입니다. 그런데 제곱해서 같아야 돼요. 말이 안 되지. 그지? 왜냐면 얘는 a를 풀었을 때 b거나 a를 풀었을 때 마이너스 b인데 a랑 b랑 부호가 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둘 다 음수여야 되니까. 그리고 a랑 b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저기 는이 없어서. 그래서 요거를 풀었을 때는 a랑 b랑 같으면 모순인 거고, a랑 마이너스 b랑 같으면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얘도 모순인 거지. 따라서 1번의 케이스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2번 케이스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갔을 때 1 플러스 2a 플러스 b 제곱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 예시가 b한테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요, 여기는 b한테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은 2a 플러스 5가 0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요. 그러면 A보다 B가 더 크면서 둘 다 음수라는 사실이 맞지. 그래서 이러한 예시가 한 번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어떤 두 실수에 대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니까 니은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답을 내서 뭐 맞겠네 하고 넘어가는 거는 막상 실제 시험 가면 시험에 그렇게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디귿 갑시다. fx가 세 실근을 가지고요. 세 근의 합이 7이래. 일단 중요한 거는 세 근의 합이 7. 근데 이미 여기서 x는 1이라는 게 근이 있어. 그렇다면은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0에서 이 친구에서 생기는 두 근의 합이 6일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래야 7이잖아. 더해가지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a고 그게 6이야.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a 값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고. 그러니까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는 0이라고 바뀌게 되는 거고, 이때 얘네가 세 실근을 다 다른 걸로 가져야 되고, 그때 a랑 b가 정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다음에 써야 되는 건 일단은 실근을 가지는 거니까 판별식이죠. 그래서 요놈의 판별식을 써볼 건데, 판별식을 b'제곱 빼기 ac라고 써보니까 그게 b제곱 9-b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잠깐만, 그냥 뭐 하나 안 썼죠, 그죠? 미안. 여기에 식이 지금 요거죠, 제곱. 여기 제곱을 안 썼네. 여기 제곱을 안 썼죠? 여기 제곱. 그래서 얘가 현재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b의 제곱이 9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럼 요거를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까지에 있는 b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셀 수 있는 순서상은 일단 a는 무조건 마이너스 3으로 고정이 되는데, 그때 b의 값이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 b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총 5개가 되겠지. 5개가 맞으니까 이제 정답은 디귿까지 포함해서 결국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겠죠. 좀 정리해보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걸 알 거야. 아마 지금 벌써 제가 이 문제를 6개 푸는데 50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문제가 어려우니까 잘 천천히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학교에서도 만약에 뭐 난이도를 직접적으로 막 올리기보다 이제 우리 친구들의 그냥 단순히 뭐 시험 시간을 조금 줄이거나 여러분의 시간 압박을 주기 위해서 낼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야. 근데 아무래도 좀 숫자 계산을 하기가 많이 어렵겠지, 이런 거는. 그치? 그래서 좀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같이 해봅시다. 일단은 AD가 4래요. 제가 지금 저 그림을 확대할 거니까 여기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D의 기회는 4고요. 그리고 현재 이 그림 자체는 두 원의 반지름이 서로 같아요.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얘가 등변사다리꼴이야.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일단은 얘가 등변이기 때문에 현재 이쪽의 길이와 이쪽의 길이가 같죠. 그래가지고 가능한 결론이 나오는 거야. 서로 반지름이 같고 원의 사이즈가 똑같아. 그리고 애초에 원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반드시 순서를 이렇게 정합시다. 1번 원의 중심 표시, 그리고 원의 중심 표시했으면 원 위에 점을 다 연결하는 거야. 원 위의 점과 중심을 연결하는.
그러면 일단 중심을 제가 뭐 한 이쯤에 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도 한 이쯤에 있다 해볼까? 그러면 일단은 요 중심이 이만큼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 결국 여기도 다 R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그리고서 이 만나고 있는 요 점이 현재 왼쪽 원 위에 있는 거고 오른쪽 원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현재 이만큼도 R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점에서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끔 선을 하나 싹 그려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좌우가 대칭인 등변의 그림이기 때문에 현재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 얘가 직각이 되는 거고 근데 AD의 길이가 4였으니까 여기가 다 2씩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기본 세팅이야. 그럼 그 다음이 뭐냐면 얘가 원 위에 점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하고 내려보면 여기가 직각이겠지.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 하얀색 선분의 길이가 R이었을 때 여기 남아있는 요만큼의 노란색 선분의 길이는 R-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만큼의 길이는 2R 빼기 4가 되는 거고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이 노란색 삼각형의 그림과 전체에 있는 이 노란색 삼각형의 그림은 서로 닮았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이렇게 두 배로 간다면 여기의 길이도 이렇게 두 배로 갈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여기가 2니까 요만큼은 4가 될 거고요. 이렇게 똑같이 얘를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대칭인 그림이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둘레하고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 전체 노란색 삼각형 입장에서 한번 높이를 구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 있는 점을 제가 H라고 잡아서 얘가 H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빗변의 길이가 2R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가 2R 빼기 4인 거지.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제가 높이를 구합시다. AH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얘네 제곱이랑 얘네 제곱 두 개를 빼주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2R의 제곱에서 2R 빼기 4의 제곱을 뺍니다. 그러면 현재 4R 제곱 지워지는 거고 마이너스 8R 부호가 바뀔 거고 빼기 8R 맞나요? 16R이네 16R 16R에서 마이너스 16 이렇게 있겠네. 자 그래서 AH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가 붙어있는 16R 빼기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글씨를 좀 더 이쁘게 씁시다. 집에서 볼 때 표현해야 되잖아, 그치? 16R 빼기 16.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둘레랑 넓이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야. 해봅시다. 첫 번째, 둘레. 자, 둘레는 일단은 위에 있는 요 길이가 4죠? 4 플러스. 그 다음에 밑변부터 봅시다. 밑변은 얘가 2R 빼기 4고 잘라서 여기가 4고 다시 여기가 2R 빼기 4야. 그러면 2R 빼기 4 더하기 2R 빼기 4까지가 현재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변도 2R이고 오른쪽에 있는 변도 2R이니까 2R 더하기 2R 이렇게 잡으시면 얘가 둘레고 결국에 이 둘레 L의 값은 여기 있는 4 여기 있는 4가 지워지면서 2R 해가지고 8R이지. 자, 그 다음에 넓이도 한번 구해보게 되면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할 건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바로 위에 여기서 했죠. 4가 윗변이고요. 이만큼이 아랫변이야, 그지?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식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높이인데 그 높이를 지금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죠. 여기다가 16R 마이너스 16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요만큼은 4, 4, 4, 4 지워지면서 4R이고 4R에다가 2분의 1 만나니까 얘가 2R 곱하기 S가 2R 곱하기 루트에 16R 빼기 16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에 S제곱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요걸 제곱해 보시게 되면 얘가 4의 R제곱, 이쪽이 루트가 사라지면서 16R 빼기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L도 알고 S의 제곱도 아는 거니까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됐어요. 문제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식에서 자, 이쪽에다 합시다. 여기다 S의 제곱과 L을 더하는 게 672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S제곱은 요걸 쓰시면 되겠네. 그래서 4R제곱 곱하기 16R 빼기 16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L 대신에 8R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왼쪽에 있는 좌변을 조금 계산해 볼 건데, 얘가 여기 16, 16을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64의 R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고, 여기가 R-1이죠. 봤더니 얘도 8R이고 얘도 8R이야. 얘는 8R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8R로 묶어주게 되면 얘가 8R 곱하기 얘가 하나가 되죠. 8R 제곱 마이너스 8R.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남겠네. 그게 6720이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숫자가 조금 복잡하겠네. 자, 그리고서 얘를 8로 나눠보시게 되면은, 잠깐만, 8R로 묶어서 문제 마지막에 구하는 게 맞죠? 아, L이 아니고 8L이네, 그치? 어쩐지 숫자가 조금 문제를 한번 볼 걸 그랬어. 잠깐만 이거 꺼놓고 합시다. 자, 다시 여기가 지금 L이 아니고 8L이에요. 8L. 그러면 여기다가 8을 또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64의 R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를 16, 16 앞으로 끄집어내게 되면은 64의 R 제곱에 R-1이 되는 거고, 얘를 64 곱하기 R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 남는 게 R 제곱 마이너스 R 남겠지.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 남을 거야. 그게 6720이라고 되겠죠. 그럼 이제 64를 한번 쭉 전개를 나눠보시게 되면 R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얘를 64로 나누었을 때 얼마입니까? 105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어차피 얘를 전개를 해서 105를 넘겨가지고 조리제법을 시도해 보는 거랑 그냥 이 상태로 숫자를 막 때려넣고 푸는 거랑 뭐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냥 R에다가 숫자를 넣어볼게요. 만약에 R이 3이다 이래보면, 잠깐만, 3은 아니겠네. 어차피 여기 있는 105가 105의 소인수분해가 3 곱하기 35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3이면 얘가 35가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R이 5면, 여기가 5면 얘가 21이어야 돼. 근데 5가 들어갔더니 25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딱 21이 되지. 그래서 얘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문제 마지막에 구하는 거는 이제 BD의 제곱이었어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BD의 제곱이다. BD의 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현재 R이 5라는 걸 지금 알았다, 그렇지? 자, R이 5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잘라놓고
길이를 써보시면은 자 얘가 4예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이 4입니다. 그지? 그리고 원래 여기가 아까 2R 빼기 4였어. 근데 R이 5잖아? 그럼 얘가 6이겠네. 그죠? 이만큼이. 자 그리고 여기는 높이가 원래 루트에 16R 빼기 16인데 R 값이 5라는 걸 집어넣어 보시게 되면 루트에 64니까 얘가 8이 되겠죠. 결국에 최종적으로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8인 상태에서의 빗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10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을 해서 164가 바로 여기 길이의 제곱이 되겠지. 피타를 써서 정답은 164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얘를 원의 중심을 표시를 해서 첫 번째로 얘를 닮은 관계를 보고서 이렇게 자르는 게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럼 여기가 R 대 R-2니까 여기는 2R 대 2R 빼기 4다.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문제 8번 갑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2차 함수 fx에 대해서 f3의 최대값을 구하시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 자, 일단은 다음 부등식 가족권에서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7부터 플러스 9가 된대요. 그죠? 근데 일단은 가족권에 들어있는 저 2차 함수식을 봤더니 좀 함수식이 복잡하잖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야. 일단은 가족권의 올바른 해석은 f의 4분의 1-x가 방정 부등식이 아니라 얘를 방정식으로 처리했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7과 플러스 9란 얘기인 건 맞죠?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x한테 마이너스 7을 집어넣었을 때 f 2가 0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x한테 9가 들어갔을 때 f 마이너스 2가 0이란 얘기니까 따라서 y는 fx라고 하는 이 2차 함수는 y는 x 플러스 2의 앞에다가 대충 뭐 a 정도를 붙인 모양이라 쓸 수 있겠지. 다시 fx는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씁시다. x-2 곱하기 x 플러스 2 얘가 있는 거고 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일지 모르니까 항상 앞에다가 a 붙이시는 건 습관이고요. 그래서 가족권에서는 이렇게 식을 뽑아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족권으로 넘어와서 fx 대신에 a에 x-2에 x 플러스 2라고 적어주시고 얘가 반드시 2x 빼기 3분의 13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얘기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ax 제곱에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얘가 다 넘어와가지고 식정리가 되면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3분의 13이다.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양변에 3을 곱해서 결국 3a의 x제곱 마이너스 3을 곱했을 때 여기가 6x로 바뀌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13 빼기 12의 a다 정도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 식의 그래프가 아마도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않나 이런 얘기죠. 첫 번째 3a라고 하는 개수가 양수가 되어서 아래로 블록해야 될 거고 두 번째 그 와중에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주셔야만 얘가 이렇게 접하거나 얘가 이렇게 붕 떠 있어 갖고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써야 되는 마지막 부등식은 이렇다는 얘기야. 요거 두 개가 모두 지켜지게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건 그냥 a가 양수면 되는 거니까 기억해 놓고 판별식을 써볼 건데 이 녀석의 판별식은 b' 제곱 빼기 aC니까 반 나누고 제곱 마이너스 ac a 대신에는 3a 그 다음에 c 대신에는 13 빼기 12a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서 마이너스 39 잠깐만요. 계산을 너무 한 방에 하려고 했네. 자, 9 마이너스 39a 그 다음 플러스 36의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다 3의 배수로 돼 있으니까 3을 나눠봅시다. 그래서 12a제곱 빼기 13a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하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가 잠깐만 3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가 3에다가 여기가 1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래서 a 빼기 3과 4a 빼기 1의 곱이 음수인 거니까 결국에 4분의 1에서부터 3까지가 a의 범위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문제가 마지막에 찾으라고 한 거는 F3의 범위야. F3. 근데 F3이 뭐냐면 애초부터 fx의 식이 요거였으니까 F3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3 넣고 3 넣고 곱해보시면 F3은 5a거든요. 그래서 결국 a의 범위가 뭔지 알았을 때 이제 5a의 범위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한번 5를 곱해보시게 되면은 4분의 5에서부터 플러스 15까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잠깐만. 뭔가 틀렸나요? F3. 얘네들이 뺐을 때가 안 나오지? fx의 식을 이렇게 쓴다는 것까지 맞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5a도 맞고, 그리고 a의 범위를 찾는다는 건데, 요거를 넘길 때 숫자가 틀렸나? 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13, 그 다음에 3배를 해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a 더하기 13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을 쓰니까 b'의 제곱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니까 a 곱하기 13 마이너스 12a 정리해서 36의 a 제곱 마이너스 39a 더하기 9 33 나눴고, 그죠? 33 나눴고 4분의 1부터 3 사이 F3의 최대값을 라지 n, F3의 최소값을 스몰 m.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틀린 게 없는데 답이 안 보이네요? 확인해보고 올게요. 드디어 미친 거죠, 그죠? 인수분해를 이딴 식으로 해놓고 틀린 게 없다니. 봐봐. 너무 이제 여기 13에만 꽂혀가지고 12에 1이니까 13이다 이래놓고 여기 12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틀린 게 없는데 지금 여기 인수분해를 좀 실수를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저 같은 행동 하지 마시고 그냥. 자, 봅시다. 여기에 4a에 3a 4, 3, 10이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요쪽이 3에 요쪽이 1이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주시게 되면은 4에 9니까 13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인수분해 결과가 4a 빼기 3과 3a 마이너스 1의 곱이 될 거니까 a 값의 범위는 3분의 1에서부터 4분의 3까지가 될 거고, 결국에 맨 첫 번째 5a의 범위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똑같이 5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가장 작은 최소값은 3분의 5가 될 거고 가장 큰 최대값은 4분의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분의 15에서 3분의 5를 빼주시게 되면은 12분의
45 33 곱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4, 4 곱해서 12분의 20을 빼가지고 정답은 12분의 25다. 그렇지 5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저도 지금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와가지고 1시간 넘게 그냥 안 쉬고 풀타임을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뻘짓을 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문제가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라고 했어요. 부등식을. 자, 저 부등식을 풀라고 했는데 쟤를 단순히 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fx의 식은 지금 이차 함수의 형태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fx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막 왼쪽에 절대값도 있지, 오른쪽에 m은 또 뭔지 모르겠지, 막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제가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은 좌변에 들어있는 식을 한번 통틀어서 gx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gx라고 하는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얘가 gx인데 얘는요 아마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3분의 fx에서 그냥 fx를 빼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3분의 2fx가 될 겁니다. 이해하지? 그냥 절대값 만나면 우리가 푸는 거는 얘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로 나온다, 음수면 부호 바꿔 나온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양수라고 해봤더니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얘기고, 그거를 fx로 묶어줬더니 마이너스 3분의 2 fx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fx가 음수라면은, 즉 여기 있는 이 절대값 안쪽의 값이 음수라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3분의 fx가 마이너스 fx를 만날 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가 붙은 3분의 4의 fx가 됩니다. 그죠? 야, 이렇게 정리가 됐어. 자,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볼 건데, 일단은 이 fx라고 하는 그림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겨서 이 친구가 갖는 절편 두 개가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fx가 0보다 커진다의 범위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x가 얘보다 작다 또는 얘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2 사이에 있을 때가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gx를 좀 정리를 해놓고,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좌변에 있는 거를 이제 문제로 들어와서 그래프로 풀어봅니다. 그래프. 자, 그러면 y는 gx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건데, gx의 그래프. 일단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마이너스 4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 2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에서, 잘 들어.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에서는 아래 같은 상황이 펼쳐지죠. fx의 앞에 마이너스 3분의 4가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럼 일단 fx의 앞에 음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얘네들의 위아래가 뒤집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의 모양이 될 거야. 이렇게. 현재 이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4의 fx.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을 때랑 마이너스 플러스 2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은 fx의 앞쪽에다가 이번에도 똑같이 음수를 곱한 건데 얘보다는 절대값이 작은 거를 곱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마이너스 3분의 4 fx는 여기에 부호가 뒤집히는 대신에 개수가 더 큰 걸 곱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높게 서 있는 애라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 fx라면은 얘 같은 경우는 파란색보다는 기울기가 더 낮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결국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만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이 가운데에서는 파란색의 그림이 이렇게 높게 솟아있는 거고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분홍색의 그림이 좌우로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의 그래프다. 약간 이 로켓 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지? 다시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엎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이렇게 엎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고 얘의 절대값이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더 낮게 가는 거라고. 그거를 범위에 맞게 갖고 왔더니 요거의 바깥쪽에 있는 거는 얘네 두 개, 요거의 안쪽에 있는 건 얘네, 이렇게 나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그린 그래프가 gx가 된 건데 이 상태에서 y는 m의 x-2라고 하는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2,0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직선의 모양을 그릴 거고 그때 얘가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정수가 10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가 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 m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양수 m을 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y는 m의 x-2다. 그러면 현재 반드시 이쪽에 교점 하나가 생기겠죠. 어떤 알파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 이때 문제가 f의 그 gx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답의 해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2까지가 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안에 정수가 10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2부터 시작해서 10개를 세봤을 때 자, 이미 여기까지가 3개니까 여기서부터 7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7까지만 세면 딱 10개가 되는 거지. 하지만 마이너스 8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마이너스 7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마이너스 8은 여기에 안 들어있어야 돼. 이해합니까? 마이너스 7까지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8부터는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범위를 써보려고 했더니 그럼 범위를 어떻게 쓰나요 선생님? 잘 보세요. 마이너스 7에서만큼은 요 gx의 그래프가 직선의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7일 때는 gx의 그래프가 직선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8이 되었을 때에는 반대로 gx의 그래프가 직선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다가 되겠죠. 그치? 요렇게 식을 써놓고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gx한테 마이너스 7을 집어넣어서 식을 써보게 되면은 gx의 식이 얼마지? 얘보다 작을 때니까 바깥쪽에 있는 요 식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fx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fx 요렇게 푼 식이 gx의 식이 얘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8이 들어갔을 때 gx의 식 이렇게 해야겠네. 그냥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7이 들어가면 식을 뭐라고 씁니까? g한테 마치 들어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f7이죠. f-7. 근데 얘가 x 더하기 4에 x-2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근데 그게 직선 m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7 들어간 요거보다는 오히려 얘가 커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에 이번에 마이너스 8이 들어간다고 치면 fx의 식이 이거니까
얘가 지금 GXI야. 그래서 여기다가 8을 마이너스 8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되겠죠? 이게 반대로 n한테 얘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더 작아야 되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마이너스 9를 약분한 대신에 방향이 바뀌면 되고요. 마십을 약분한 대신에 방향이 바뀌면 되는 거니까 정리해서 n 입장에서는 얘네끼리 정리가 된 플러스 2보단 작다라고 방향이 뒤집혀 있는 거고, 얘네끼리 정리가 된 3분의 8보다는 맞나요? 작다. 크다가 되겠죠, 크다. 방향이 뒤집히는 거니까. n 값이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3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양수의 최소값은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꼭 정리해보시고, 일단은 요 그래프를 gx라고 정리를 해서 그 gx의 그래프를 반드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2,0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를 이용해서 그 안에 10개가 있다면 그 10개는 반드시 얘까지 들어있지만 얘는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얘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7이 들어갔을 때 g가 더 위에 있는 거고, 얘가 안 들어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8이 들어갔을 때 g가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식을 이렇게 잡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부 좀 고민해보시고 공부해봅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으로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세요. 자, 이거는 이 당시에 아마도 그 정답률이 제 기억에 20%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뭐 제대로 풀고 맞은 친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지,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봅시다. 일단은 두 개를 인수분해를 하시는 것까지는 해야 돼. 여기다 써놓을게요. 공간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위에 거의 인수분해 결과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의 인수분해 결과는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생겼지만 2a 플러스 1과 2a 빼기 1로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여기까지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해 범위로 정리를 했더니 얘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a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2a-1부터 2a 플러스 1까지 생겼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요거를 표시를 했을 때 그 안에 정수의 개수가 반드시 한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한 개가 도대체 뭘까를 좀 본다. 이거고. 일단 첫 번째로 이 문제에서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얘하고 얘는 둘 다 미지수지만 얘네 사이의 간격이 2란 얘기야. 그치? 여기다가 2 더하면 얘잖아. 따라서 얘가 3이면 얘는 5다. 얘가 7이면 얘는 9다. 얘가 1.8이면 얘는 3.8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정해지면 하나는 자동이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는 는이 들어있지만 여기엔 는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a의 범위가 다음처럼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a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의 범위는 반드시 0부터 시작해서 얘는 0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이 정도를 체크한 상태에서 이제 범위를 잘 그려야 되는데, 얘는 답안지대로 하시게 되면 범위를 너무 많이 쪼개야 돼. 진짜 개어려워. 제가 하는 걸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수직선을 세팅을 해요. 기본 세팅이 수직선이야. 그리고서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리고 나서 일단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림은 당연히 있는 거 맞죠?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 이 문자가 포함된 것들을 표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봤더니 a제곱이랑 다 문자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이 첫 번째로 그릴 이 a제곱이라는 녀석이 우리의 관심사는 점수니까 a제곱이 0부터 2 사이에 여기 사이에 존재할 거라면은 a제곱이 여기 있을 때 하나랑 a제곱이 여기 있을 때 하나랑 이렇게 나눠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만약에 a제곱이 이렇게 있다면 그때는 아마도 얘부터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a제곱이 이렇게 있다면 그때는 아마도 얘부터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a제곱의 범위를 기준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제곱의 값이 0에서부터 잠깐만 이거부터 합시다. 만약에 a제곱의 범위가 1부터 2 사이가 됐을 때 이거부터 해볼게요. 됐죠? 그리고서 수직선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0, 여기에 1, 여기에 2, 여기에 3 해놓고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a제곱이라고 하는 부분이 1보다 큰 쪽이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두 번째 얘가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 이걸 여기 와서 딱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쟤네 두 개가 어떤 사이라고? 무조건 두 칸 차이인 사이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a가 1보다 크죠? 그죠? a제곱 1보다 크니까. 그럼 a가 1보다 커지면 2a는 2보다 크죠? 그래서 2a-1은 1보다 크죠? 요거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얘네들의 범위를 분홍색으로 표시를 하려고 했을 때 얘네가 두 칸 차이가 나는데 얘는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1점 얼마부터 시작해서 3점 얼마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가 1보다 크니까. 여기 있는 이 오른쪽 숫자가 2a-1인 거야. 얘가 2a 플러스 1인 거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얘네들의 간격이 무조건 두 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정수가 2하고 3이 둘 다 있죠. 따라서 이 안에 정수에는 x가 2하고 3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다. 틀렸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a제곱이 정확하게 1일 수도 있을 거 아니겠니? 얘가 딱 1이다. 그럼 한번 그려보면은 이때는 너무 쉬워. 그냥 a가 1이잖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그림을 싹 그려볼 건데,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해놓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그 다음에 a제곱은 1이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다가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a가 1이면 요 값이 1인 거고 요 값이 3인 거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들어오고 여기가 들어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요쪽은 1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겹칠 수 있는 정수는 오로지 이 하나밖에 없지. 따라서 이때는 정수해가 x는 이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한 개, 이때는 가능한 거지. 그래서 현재 나온 정답 첫 번째 건 뭐다? a가 1인 거다. 요거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만약에 a제곱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얘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러면 수직선 상에서 자,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a제곱이 0과 1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봐. 이러면 이제 얘의 범위가 a가 0부터 1 사이가 되는 거니까 이 a의 범위가 정확하게 0부터 2 사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2a-1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되는 거잖아. 자, 따라서 이 두 개의 숫자가 출발하는 얘는 무조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자, 봅시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 그럼 어떻게 끝납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가면은 두 칸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을 출발하면 무조건 1보다 오른쪽에서 끝나겠죠.
정수 뭐 있어요? 0이랑 1 둘 다 있어요. 안 되지. 근데 얘를 점점 옆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정확하게 여기에서부터 2까지 오게 되면은 이때는 이쪽도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쪽도 2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란색처럼 그려지는 이 상태에서는 정수해가 한 개가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란색보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주게 되면은 여기 부분보다 오른쪽이면서 2보다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따라서 1과 2가 둘 다 생기겠죠. 자, 이해를 할까 모르겠네.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를 해보면 만약에 2a-1이 이렇게 될 경우와 2a-1이 0에서부터 1 사이가 될 경우를 나눠서 한번 그려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하나 0보다는 작거나 같다 하나 그 다음에 a제곱은 무조건 이쪽에 있다 했죠? 0과 1 사이.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그려놓고 시작을 할 건데 만약에 위의 케이스가 된다 치면 얘가 지금 분홍색으로 그려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두 칸을 더한 거니까 이렇게 끝난다. 그지? 그러면 이때 정수해가 뭐다? 0도 있고 1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렸지. 이때는 얘가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건데 0과 1 사이에 어딘가에 2a 빼기를 출발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2보다 오른쪽에서 끝날 거 아니겠냐고? 그럼 그 안에 정수해가 역시나 1과 2가 둘 다 있는 거니까 이거 틀렸지. 됐어? 근데 만약에 2a-1이 정확하게 0이 돼버리면 그게 이 파란색의 형태로 된다. 이런 뜻. 알겠죠? 되게 어렵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2017년 문제가 아마 그런데 제대로 풀고 맞은 학생이 없는 걸로 저는 그때 기억을 해요. 결과적으로 정답은 A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만 그리고 A가 2분의 1이고 하나다 이렇게 있겠지. 정답은 2분의 3이다. 잘 고민해보세요. 반드시 첫 번째 포인트는 무조건 얘가 간격이 두 칸이라는 거야. 간격이 두 칸이라는 걸 가지고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기준점은 첫 번째가 무조건 A의 제곱의 범위가 기준이다. 반드시 기억 좀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A제곱이 0과 2 사이가 될 건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능이 안 붙어있는데 미안하다. 얘가 0과 1 사이일 때 한 번, 그 다음에 얘가 1과 2 사이일 때 한 번 했으면 정확하게 1일 때 한 번, 다 한 거 맞죠? 근데 그 세 가지의 케이스에서 요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이렇게가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굉장히 많이 힘든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 이 문제는 풍문고 부교재도 있는 만큼 세종고랑 풍문고 이번에 2학년들 시험 문제에서 풍문고 2학년과 세종고 2학년의 서술형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교가 비슷한 걸 다루고 있다는 걸 보면 좀 되게 위험시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반드시 고민하시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많이 어려운 거니까 잘 안 돼도 끊임없이 계속 하시고 거의 뭐 1시간 반 넘어간 것 같은데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 거야. 계속 보시고 질문 또 하시고 알겠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